예, 유튜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우리 현재 시장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금융시장과 관련돼서 가장 잘못된 것이 퍼입니다. 왜 퍼가 잘못되느냐? 퍼는 프라이스, 가격을 어닝, 수익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프라이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거예요. 분석할 때. 물론 이제 어떤 특정한 시점이냐, 기간의 평균이냐, 이런 정도의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프라이스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어요. 어닝은 어떤가요? 어닝, 수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어닝이냐가 아니고 시장 전체를 볼 때 어닝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닝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12가 됐든 20이 됐든 이것은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금리가 8% 시대, 금리가 5% 시대, 한국은 금리가 8%고 미국은 금리가 5%일 때 우리는 12, 미국은 20. 이게 기준인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로금리, 양보해도 1%입니다. 1% 금리 시대입니다. 1% 금리 시대면 어닝, 금리는 8분의 1, 5분의 1로 줄었는데 어닝에 대한 기대, 시장의 평균적인 어닝은 동일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좋겠죠. 얼마나 좋아요. 그 금리는 8분의 1, 5분의 1로 줄어서 돈에 대한 비용은 줄었는데 어닝은 그대로다. 그럼 기업이 너무 좋겠죠. 물론 양극화 시대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어닝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된다. 어닝에 대한 기대값은 낮추어야 된다. 경기가 안 좋다면서요. 그럼 낮춰야죠. 어닝에 대한 기대값을 낮추면 어떻게 되나요? 퍼가 높아져야죠. 적정 퍼는 높아져야 됩니다. 얼마나 높아져야 될까요? 금리가 8분의 1, 5분의 1이 됐으면 8배, 8분의 1, 5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절반 정도는 낮춰져야 된다. 라고 봅니다. 어닝에 대한 기대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퍼는 지금보다, 적정 퍼는 지금보다 3배, 4배는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에 대한 주가 수준도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적정 퍼를 12에서 24나 48, 2배, 4배. 왜? 어닝을 2분의 1, 4분의 1로 보면 2배, 4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2배, 4배가 돼야 되겠죠. 2배, 3배. 최소한 2배, 3배 정도는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는 경제가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고, 개별 기업에 따라서는 실적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지만, 시장 전체로 봐서는 퍼에 대한 레벨이 바뀌어야 되고, 그것이 주식시장을 바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가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2가지. 하나는 지표의 괴리합니다. 퍼 얘기했고요. 지표는 이제 우리는 세상을 나눠서 봐야 된다. 양극화만이 아니라 시장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뭔가요? 물가 상승률이죠. 정부는 항상 물가 상승률이 1에서 2%. 어떨 때는 또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아져.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낮고 물가 상승률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표의 괴리하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낮아요. 어떤 인플레이션? 정부가 발표하는. 근데 실제 인플레이션은 높죠. 왜? 실제 인플레이션은 시장 참여자들은 혹은 개인들은 일반인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수준이 아니고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특히 자산,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 2%지만 2008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 볼 때 주가 지수는 5배가 됐고 부동산도 2배, 3배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2배, 3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정부가 발표하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에 대한 거, 사람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괴리가 크다는 거죠.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 주식시장의 개별 종목으로 봐도 이제 지수와 종목 간의 괴리는 점점 커질 거예요. 4차 산업 혹은 비대면 관련된 거, 온라인 쇼핑, 여러 가지가 이제 바이오 여러 가지가 지수는 지수라는 건 개별 종목의 합은 맞지만 사람들이 볼 때 괴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펀더멘털과 가격. 펀더멘털이라는 것은 어떤 자산이 됐든 기업이 됐든 그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펀더멘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또 그 펀더멘털의 가치가 가격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그냥 가격과 브랜드가 가치인 거죠. 예를 들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부동산, 강남의 아파트 가격, 스타벅스 커피 가격, 또 명품 가방의 가격을 펀더멘털로 해서 가치를 평가해서 그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오히려 역으로 가치를 형성해주는 황당한 상황이 된 것은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강남의 아파트가 32평이 이런저런 이유, ABC 이유로 25억이 맞습니다. 라고 보는 것이냐?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는 25억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치가 되는 것이냐?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표의 괴리화와 결국은 지표의 괴리와 결국 같은 말인 거죠. 펀더멘탈로 가치를 설명해서 가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하나의 가치가 되는 세상이다.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세계는 양적 완화를 재정 확대를 해서 돈을 무한정 공급하죠. 결국 자산에 대한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산에 대한 것도 어설픈 매매보다는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유튜브를 한번 개인 유튜브 얼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고 예,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냥 목소리로만 했고 그냥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퍼라는 것을 다시 잘 봐야 된다. 어닝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어닝에 대한 적정 어닝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적정 퍼가 확대돼야 되고 이것은 결국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지표의 괴리화, 특히 인플레이션, 또 가격과 가치, 펀더멘털로 가치를 평가해서 가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가치가 되는 세상이 됐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산을 확대하고 매매보다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제는 양극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것이 바로 실현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처음이라서 이 정도 하고 종종 가끔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각계의 전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67입니다.